반갑습니다. 지안에듀 오늘 이제 2025년 대비 이제 그 설명에 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지안에듀에서 우평가 예금을 담당하고 있는 우정우입니다. 먼저 이제 여기 참석하신 분들 있죠. 대부분이 이제 그 2024년 시험을 갖다 보신 분들이요, 아니면 안 보신 분들이요? 보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2024년 시험을 보신 분들. 그리고 그럼 나머지 분들은 안 보신 분들이요. 안 보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안 보신 분들은 이제 갓 시험을 갖다 이제 시작하고 준비하시는 분들이죠. 대부분 그러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한 60%, 70% 정도가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한 20, 30% 정도는 그래도 한 번 정도 시험 경험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오신 거네요. 근데 이제 오늘 이 자리에 되게 많이 참석을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지안에듀 이 설명에 알고 이게 참석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알고? 저 학원 홈페이지 들어가면서 홈페이지 이벤트를 통해서. 여기는요? 카페에서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뭐 카페라든지 홈페이지 같은 거 통해서 이번에 2024년 시험에 여기 지안에듀에서 이게 그 단기에 이제 고득점자들이라든지 합격생들이 이제 많이 등장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소문 들으셨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지안에듀에서 6개월 이내, 그러니까 6개월 정도의 단기 초시생들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이 합격했습니다. 뭐 수십 명에서 뭔가 그 단기 합격생만 이제 수십 명, 한 6개월 정도의 수십 명씩 이렇게 합격을 해서, 아직 정확한 통계는 그 면접까지 나와야지 알 수 있지만 상당히 이제 단기에 합격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합격생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번 시험에 이제 저희 학원 분들이 이제 많이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 이제 모든 뭐 이제 그 지안에듀의 강사님들, 그리고 이제 스태프분들 많이 노력을 해주셨겠지만 저도 이제 많이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기여를 한 부분을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는 작년에 이제 2024년 합격자 설명에 제가 학생들에게 이제 전반적인 있지 않습니까? 수험의 방향을 갖다가 정확하게 잡아드렸던 것 같아요. 가지고 이제 오늘 이 합격자 그 설명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이제 한 번 시험을 보신 분도 있지만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을 위해서 수험의 전반적인 이제 방향에 대해서 한번 잡아드리고 있죠. 그 다음 얘기들을 연결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리직 시험이 있죠. 2023년 그리고 선을 하나 긋겠습니다. 23년 이후에 계리직 시험이 올해 이제 2024년, 그리고 앞으로 이제 2025년이라든지 이후의 시험이 좀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과목이 재편이 됐어요. 2023년까지는 있지 않습니까? 한국사와 한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2024년부터는 있지 않습니까? 한국사가 한능검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한국사가 한능검으로 대체가 되고, 한국사 3급 이상만 받으시면 되고 있죠. 그리고 또 이 3급 이상을 뭐 10년 전에 받은 거든 15년 전에 받은 거든 상관이 없습니다. 3급 이상이란 시험 자체도 3급 받기도 되게 쉽고, 그리고 이제 기간 제한도 없다 보니까 뭐 한국사는 이제 뭐 거의 이제 계리직 시험에 영향을 못 미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제 계리직 시험을 보실 거면 일단은 가장 먼저 준비하실 거는 한능검이 없다면 한능검부터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뭐 3급 받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운 이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원래는 계리직 시험에 한자가 2문제가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20문제가 없어지면서 문제가 이제 어디로 재편이 되냐면은 우예보, 우편, 예금, 보험, 요 문제가 이제 늘어나게 돼요. 얘들이 이제 각각 20문제, 20문제로 시험 문제가 대폭 증가하면서 이제 계리직 시험의 이제 주인공은 이제 우예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예보 말고 또 다른 과목이 뭐가 있냐면은, 자, 컴령 과목이 있어요. 컴령. 컴퓨터 일반이랑 요게 이제 영어랑 결합돼서 20문제를 구성합니다. 컴퓨터 일반이 원래 종래에는 있지 않습니까? 이게 18문제, 영어가 2문제였는데 이제 이게 13문제, 7문제로 해가지고 20문제. 그래서 우예부 60문제와 컴령까지 합해서 80문제 있죠. 이 문제가 여러분의 이제 당락을 갖다 이제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종래 있지 않습니까? 2023년도에도 3년 이전에도 그랬고 2024년 이후에도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야, 계리직 시험의 주인공은 커밀이야. 커밀이 이게 되게 어려운 과목이거든요. 얘가 늪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성적도 잘 안 나오고 상당히 이제 어려운 과목입니다.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이 2023년 이전까지만 해도 커밀이 제일 중요해. 커밀을 잘하면 합격하고 아니면 떨어져. 그리고 이제 2024년 이후에도 이 커밀이 제일 중요하다면서 주인공이라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한번 확인해봐요. 올해 이제 시험을 쳤으니까 올해 시험 결과를 갖다 바탕으로 한번 확인을 해봐요.
자, 올해 우예보가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시험이 좀 쉽게 나왔어요. 쉽게 나와가지고 우리 이제 6개월 이내 단기에 수강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막 95점 평균, 세 과목 평균 95점 받으신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정상적으로 이제 커리를 따라오시고 그리고 실수 안 하신 분들은 있죠. 요 세 과목에서 예금 한 문제, 법령에서 나오는 거 한 문제 빼고는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보면은 막 그렇게 막 295점 세 과목에서 그리고 이제 뭐 한 평균 이제 95점은 상당히 많고요. 그러니까 295점 이런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 295점 정도 꽤 상위권이에요. 꽤 상위권의 점수로 갖다 보게 되면 있죠. 이게 15 그리고 이제 3을 곱해야 되니까 3, 9, 27, 285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컴령 있지 않습니까? 영어는 되게 쉽게 나왔습니다. 쉽게 나왔어요. 거의 고3, 고1 혹은 이제 중3 정도 수준에 있지 않습니까? 수능보다도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영어를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 가신 분들은 이게 6개, 한 6개 정도로 갖다 맞추세요. 그 다음에 이제 커밀이 정말 어려운데 이 어려운 커밀도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거저주는 문제들이 있어요. 매번 반복해서 나오면서 단순 암기로 커버할 수 있는 있죠. 이런 지식들이 한 절반 정도가 나와요. 그 절반 중 못 맞추면은 뭐 한 7문제 맞췄다. 그럼 한 65점. 그리고 뭐 약간 운이 좋으면 한 70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가지고 이제 컴령도 있지 않습니까? 한 70점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게 짧은 시간에 단기간에 이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우예보를 갖다가 그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자 285점을 받고 있죠. 컴령을 갖다가 일정 수준까지 이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점수를 챙기는 거예요. 기본적인 점수를 갖다 챙기시지 않습니까? 65점을 받았다 쳐요. 65점을 받으면 이거 합하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350점이죠. 350점. 이번에 각 지역별 있죠. 커트라인이 대략 예측이 됐어요. 그리고 이 예측이 거의 정확합니다. 근데 이 350점을 받으면 있죠. 떨어지는 지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떨어지는 지역.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지금 부산이 가장 경쟁률이 높고 부산 지역이 최고득점으로 이제 가장 고득점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그 부산도 합격 확률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부산은 355점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350점 아니면 355점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예보 중심으로 해서 당연히 받아야 될 점수를 받고 있죠. 영어 기본적인 점수 챙기고 커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반타작 기본적으로 거저주는 문제만 챙기면 모든 지역에서 합격할 수 있는 성적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시험의 주인공은 있죠. 이 커밀이에요, 우예보예요? 여러분들 누가 주인공일 것 같아요? 우예보가 주인공이요. 그리고 이번에 우예보가 쉽게 나와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게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격자들 수준이 한 80에서 85 정도로 형성이 됐다. 시험 문제가 보통 수준에서 이 정도 나와요. 어렵게 나오면 막 70까지도 나와요. 만약에 이런 시험이라면 있지 않습니까? 우예보를 제대로 공부한 학생들은 합격자들 평균이 아니라 있지 않습니까? 보통 수준이 아니라 이거보다 더 치고 올라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실력자다. 그러면 우예보 다른 사람 75점 받을 때 85, 95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돼버리면 그냥 커밀은 진짜 꽈락만 면하면 있지 않습니까? 꽈락만 면하면 무조건 우예보에 의해서 합격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예보가 주인공이에요? 커밀이 주인공이에요? 우예보가 주인공입니다. 이거 아직까지도 커밀이 주인공이라면서 커밀이 당락을 갖다 결정한다는 강사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아니면 제가 사기꾼이겠죠. 누가 사기꾼인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가지고 예? 그러면요. 네. 그 본인께서 네. 그 컴퓨터 전공했더라도 그 커밀이 네. 많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니 컴퓨터 전공을 했으면 아무래도 유리해요. 아무래도 유리한 데 있죠. 더 짧은 시간에 성적이 나오고 다른 사람보다 한 10점에서 15점 정도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커밀을 전공하거나 커밀에 베이스 있는 사람들은 확실히 유리해요. 그러니까 플러스 점수로 15점 정도 더 받아가는 거예요. 우예보에서 평균 5점 정도가 덜 나와도 합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리한 입장이 있긴 해요. 하지만 그 커밀이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커밀이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치지만 우예보에 비할 바는 아니다. 일단은 합격하기 위해서는 우예보가 일정 수준까지 오른 다음에 커밀이 더 잘 왔나 못 봤냐. 커밀 성적이 60점 완전 기본 점수 별로 못하는 학생들 그냥 진짜 기초만 챙긴 학생들이 한 60점 정도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일단 우예보를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지역별로 합격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여러분 공부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우예보로 갖다 한 과목씩 챙겨가면서 영어 있지 않습니까? 영어는 이거는
많은 시간을 필요하진 않는데 꾸준한 공부를 해줘야 돼요. 꾸준한 공부. 그래서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씩 꾸준하게 하시면 있지 않습니까? 영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한국말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영어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까지 할 수 있는 자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꾸준하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하시면은 요거로 갖다 한 6개, 이제 뭐 어느 정도 잘 하시는 분들은 7개 정도까지도 맞출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요 영어가 얘들이 시간 대비 효율이 가장 높아요. 얘들이 가장 공부했을 때 빨리 성적으로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어, 그 다음에 이제 우회보는 늪입니다. 얘는 잘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얘는 한 반타작까지는 반복되는 있죠. 기본적인 예측되는 유형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 단순히 암기해서 풀 수 있는 예측되는 유형들, 그거는 챙기셔야 돼요. 그건 챙기셔야 돼요. 우회보로 갖다 공부하면서 자 영어 한 6개 수준, 그리고 이제 컴퓨터 한 6개 수준, 그거를 갖다 이제 우회보 공부하면서 병행해서 이까지가 가장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회보 한 95점. 우회보는 지금 올해 시험 기준으로 95를 잡았어요. 올해 좀 쉬워서 뭐 어려운 시험이면 보통 시험이면 한 85점 수준. 요 정도까지를 갖다 이제 기본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도까지만 잡아도 어지간한 지역에서는 다 합격할 수 있어요. 어지간한 지역. 여러분이 정말 운이 안 좋아가지고 뭐 부산 올해 부산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이 아니라면 다 합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까지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전략을 계획을 2차 계획을 갖다 짜셔야 되죠. 나는 커밀에 정말 재능이 없어. 그러니까 재능이 없어가지고 커밀을 아무리 공부해도 반타작 이상 올리기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면 우회보로 갔다가 자 이제 뭐 기본 지식, 그리고 이제 중고난도 예상되는 뭐 이런 지식들, 그리고 이제 뭐 더 시간이 나오면 이걸 갖다 더 반복을 하시면 돼요. 반복을 해가지고 더 숙련도로 갖다 높이면 나중에 이제 다른 애들 한 85점 나올 때 여러분 95, 100점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전략을 짜시고, 나는 커밀을 전공했고 난 커밀이 정말 잘 맞아. 난 딱 이과머리야. 그러니까 나는 커밀에서 이게 훨씬 더 60점 반타작 이상의 점수를 갖다 좀 더 공부하고 챙긴다면 받을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전략적으로 여러분 커밀을 갖다 선택을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커밀에서 한 20점 정도를 더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커밀에서 한 80점 정도 받으시면 있지 않습니까? 뭐 우회보에서 크게 뻘짓만 안 하신다면 요 85점에서 뭐 부산이라든지 어떤 지역들 다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이제 전반적으로 여러분이 계획을 갖다 잡으실 때 있지 않습니까? 우회보가 주인공이에요. 일단 우회보가 된 다음에 커밀이라든지 이런 게 영향을 미치고, 영어는 일정 수준까지 공부하면 거의 뭐 비슷한 성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이제 일단은 이제 우회보요. 그리고 이 우회보는 되게 짧은 시간에 성적이 나요. 짧은 시간. 이번에 이제 6개월 만에 학생들 단기 합격생들이 많이 나온 이유가 이 그 우회보에 6개월 만에 진짜 이제 순수하게 6개월 동안 처음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막 고득점 받고 이런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게 가능한 과목이에요. 원래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이 사례가 되게 많은데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엊그제 어떤 학생이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학생이 이제 자기 이제 1월 달에 시작했대요. 1월 달에 시작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딱 제가 얘기한 대로 공부했다고 합니다. 딱 이 방향성, 우회보를 중심으로 해서 영어 기본 챙기고, 커밀 거저주는 문제 챙기고, 요렇게 이제 공부해가지고 있죠. 컴영이 70점이 나왔고 있지 않습니까? 뭐 우회보 각각 과목 성적은 얘기는 안 하던데, 일단은 부산 지역, 이번에 부산 지역이 제일 성적이 높아요. 그러니까 80점 후반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부산 지역에 이번에 합격해서 이제 면접 준비하고 있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학생들 말고도 이런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학생이 만약에 커밀이 중요하다더라, 이런 사기를 갖다 믿고 처음에 이제 커밀을 갖다 파고들었다면 6개월 만에 있지 않습니까? 합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1년 지나면 그 학생 같은 경우 이제 충분히 뭐 합격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커밀이라는 늪은 있죠. 잘못 건드리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얘들은 그냥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하고 방향만 잘 잡는다면 바로바로 성적이 연결되지만 얘는 좀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커밀 공부하실 때 항상 주의하시면서 있지 않습니까? 기본 성적, 거저주는 성적들을 먼저 확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커밀을 갖다 이제 자기 자질이라든지 이런 것들 주어진 시간을 갖다 전략적으로 판단하셔서 선택적으로 접근하십시오. 안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장수생이 될 수 있어요. 이 게리직에 이제 뭐 저희하고는 제가 이제 우편 예금을 갖다 본격적으로 강의하는 있지 않습니까? 2024년 올해죠.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강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합격자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타사 같은 데는 막 6수, 7수 막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서 무슨 함정에 빠져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공부하고 있겠습니까? 이 커밀이라든지 과목 간의 어떤 전략적 관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못 잡으면 여러분도 6수, 7수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지 마시고 6개월 만에 이제 단기 합격을 할 수 있는 공부 방향을 갖다 잡으십시오.
자, 그다음에 이제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제가 이런 방향을 갖다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플러스 이번에 이제 저희 단기 합격자라든지 합격자들이 많이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 우예에서 제가 이제 그 우예라는 과목의 이제 전반적인 방향도 일정 수준으로 잘 잡아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우예라는 과목에서 적중률을 상당히 높였습니다. 우편 예금의 제 교재가 이제 실록 시리즈예요. 우편 예금 실록, 우편 실록, 예금 실록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준목 카페에서 우편 실록의 적중률 맞추기. 그러니까 우편 실록에 나와 있는 문제가 그러니까 이번 계리직 시험 24년 시험에 몇 프로나 이제 적중되나 적중률 맞추기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좀 많이 맞췄어요. 적중률이 높아요. 대략 한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우편실록이라는 이 책에 있죠. 나온 내용들이 이번 2024년 시험에 몇 프로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많이 나왔는데 어느 정도? 몇 프로? 아니 90%면 그 출제자들이 그 책을 보고 문제 낸 거 아닌가요? 보통은 한 50%, 60% 나오면 상당히 적중률이 높다고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편실록이 지금 아직까지 이벤트 중이에요. 정확하게 결과를 갖다 발표를 안 해서 그런데 대략 80% 이상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편실록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책만 여러분이 제대로, 그렇게 두껍지도 않아요. 한 이 정도 두께요. 이 정도 두께에 나온 선지들만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고 시험장에 들어갔으면 적어도 80문제를 맞추고, 그 다음에 나머지 20문제는 놓쳐내야. 나머지 20문제는 되게 좀 평범한, 되게 좀 흔한 평범한 이런 포인트들이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주요 포인트들은 대부분 요 안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금실록은 우편실록보다 절반 두께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 타사 사람들도 우편실록은 되게 보면 정말 잘 만들었다 이런 얘기들을 갖다 많이 하는데, 예금실록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갈렸어요. 그러니까 우편실록은 좋은데 예금실록은 우편실록만 못하다, 두께도 얇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예금실록도 지금 적중률을 갖다 지금 산정하고 있는데, 얘도 대략적으로 한 80%에서 그 80%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두께가 얘가 2배니까 실제로 적중률은 얘가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권의 책만 여러분이 제대로 이제 마스터하고 가셨다면 우편과 예금은 거의 고득점 영역에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우편실록보다 예금실록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편은 좀 쉬웠고 예금은 그래도 우예부 중에 가장 어렵게 나왔거든요. 예금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타사들 있지 않습니까? 8번, 9번, 10번, 13번, 14번 요 5개 문제 중에 14번은 법령 문제가 나왔어요. 작년에 제 설명회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건데, 법령은 제가 공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공부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시간 대비 효율이 없다고 했어요. 이 법령은 그 공부를 해도 범위 너무 넓고 출제되는 빈도는 낮고, 그리고 공부를 해도 맞추기 어렵다고 했어요. 법령은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제 말을 안 듣고 공부한 학생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법령 문제가 딱 한 문제 나왔어요. 예금에서. 근데 이 법령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 정답률이 몇 프로 나왔을까요? 정답률. 사지선다니까 확률적으로 몇 프로예요? 25%죠. 근데 이 문제 정답률이 4%가 나왔어요. 4%가. 그러면 제 말이 맞아요? 아니면 공부한 사람이 맞아요? 제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령 문제는 일단 범위가 상당히 넓고 있죠. 이거를 갖다 공부하더라도 성적으로 연결하기 어려운 파트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막 강의를 하고 학생들 배우고 있어요. 다른 데서는. 근데 결과는 정답률 4% 나왔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냥 제끼고 가는 거예요. 풀 수 있는 거는 딱 이제 기본적인 문제, 딱 반복해서 나오고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그 과목의 주인공들 있죠. 요 지식들 확실히 챙기고, 그 다음에 이제 중고난도 문제 있죠. 중고난도 예상되는 출제 문제들 있죠. 요런 내용들 챙기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쉬운 시험에도 통하고 나중에 이제 어려운 시험에도 통하고 완전 극고난도 시험에서도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이 나중에는 고득점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4번 아예 제껴버리고 있죠. 이건 그냥 찍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8, 9, 13번이 이게 중고난도 문제였어요. 그 타사에서는 이 8, 9, 13번이 있지 않습니까? 전부 정답률이 40%대, 50%가 안 되게 나왔어요. 정답률이 40%에서 50%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강사들이 이 포인트를 갖다 못 잡아줬다는 거예요. 강사들이 만약에 이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아주지 않습니까? 8번, 9번, 10번, 13번 잡아주면 이 문제는 그 강의를 갖다 들은 학생들은 그 정답률이 50%를 넘기게 돼 있어요. 60%에서 한 70% 가까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타사에서 못 잡아줬던 있죠. 요 포인트들 예금실록에 전부 잡혀 있습니다. 전부 잡혀 있습니다. 정확하게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금실록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마스터하고 왔다면 8번, 9번, 10번, 13번 중고난도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전부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편실록은 전반적으로 쉬워서 뭐 그냥 쉬웠다 우편 쉬웠지만 예금은 꽤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출제됐던 14번 법령 문제 4%짜리 문제를 제외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중고난도 문제가 예금실록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분량 면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중률 면에서 예금실록이 더 이렇게 괜찮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이제 작년에 이제 전반적인 제가 이제 전체적인 이제 과목들의 어떤 시간 배분이라든지 접근 방법 그리고 이제 우편이라든지 예금에서 있지 않습니까? 강의라든지 이제 뭐 실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이번에 단기 합격생들 뭐 6개월 그리고 뭐 초시생들 상당히 많이 합격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합격을 했고 그리고 여러분도 앞으로 이제 단기 합격을 합격을 하셔야 되죠. 여기서 장기 합격 나 7수 5수 해가지고 합격하고 싶은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그러니까 전부 다 6개월 만에 단기에 1년 만에 합격하고 싶죠.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잡아준 방향으로 가십시오. 그 타사 학원에 보면은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커밀이 주인공이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는데 커밀을 빵점을 맞아도 있지 않습니까? 빵점은 안 되지. 그러니까 영어 이제 한 30점 맞고 커밀을 그냥 찍는 거예요. 찍어도 13문제 중에 확률 중에 3, 4문제를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50점 정도가 나와요. 영어를 일정 수준까지 받으면. 그러면 이거 받으면 우예보만 일정 수준까지 있지 않습니까? 공부를 해버리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커밀도 거저주는 문제는 챙겨야 됩니다. 거저주는 문제. 절반은 챙겨야 됩니다. 그러시면 진짜 대부분 지역에서 여러분이 이제 단기간에 이제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6개월 만에도. 원래는 단기 합격생들이 정말 귀했어요. 제가 이제 계리직 면접을 꽤 오랫동안 강의를 해왔는데 면접 필기 합격생들이 와가지고 이제 면접을 수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학생들을 보면 단기 합격생들은 진짜 기예요. 단기 6개월 만에 합격하는 학생들은 이전에만 해도 있지 않습니까? 한 10명 중에 1명 정도? 그리고 막 단기 합격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예전에 공부를 하다가 떨어지고 쉬었다가 다시 6개월 동안 공부한 이런 학생, 짝퉁 단기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 단기 합격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초시에 6개월 만에 합격한 학생들이 수십 명씩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필기 발표하고 면접 시험 하고 나면 이제 그 후기들이 엄청나게 쏟아져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타사는 그렇게 많지가 않죠. 드물죠. 단기 합격생 비율이라든지 단기 합격자는 거의 이제 저희 학원이 이제 압도적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전반적인 방향을 잡아드렸고 그다음에 저희 이번에 이제 단기 합격자들이 되게 많아왔어요. 그리고 타사 쪽에서도 이걸 갖다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하는 얘기들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의 난이도는 쉬움,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난이도, 그 다음에 이제 극고난이도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제 나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공무원 시험을 제가 되게 이제 공무원 시험을 여러 가지를 봤어요. 제가 원래 이제 일반 행정직 이제 지방직 7급 그리고 지방직 9급, 국가직 9급까지 전부 다 합격을 하고 이제 행정안전부라든지 김해시청이라든지 여러 곳에 이제 근무하다가 지금 나와서 지금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 시험도 합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23년도 계리직 시험도 합격을 했어요. 몇 개월 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제가 오랫동안 다양한 시험들을 실제로 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면서 많은 공무원 시험을 갖다 오랫동안 접했는데 실제로 공무원 시험의 난이도가 있지 않습니까? 쉬운 시험이 출제될 때도 있고 중간 난이도의 시험이 출제될 때도 있고 그리고 극고난도의 시험이 출제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난이도든 출제될 수 있죠. 수험생은 이 세 개의 난이도를 전부 다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가장 보편적으로는 중간 난이도가 제일 많이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으로. 그 다음에 그렇지만 올해처럼 이제 약간 좀 쉽게 출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19년도처럼 극고난도로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대로 공부한 학생들은 이게 시험이 쉽게 나오든 중간 난이도 로 나오든 고난이도로 나오든 있지 않습니까?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제가 카톡에서 있지 않습니까? 공개톡에서 이제 이게 공개톡 같은 거를 갖다 하나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한 800명 정도 이렇게 참여해서 이제 학생들이 스터디도 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데 그 톡을 갖다 운영하는데 도와주시는 분이 몇 분 계세요. 거기서 한 5분 정도가 저를 갖다 도와주시면서 제가 이제 저랑 끊임없이 소통을 갖다 하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이번 시험을 갖다 준비하면서 이제 지안에서 이제 매월 모의고사를 치거든요. 그 모의고사 성적이라든지 그분들이 공부하는 걸 보면서 제가 이제 그분들 실력을 갖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판단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한 3명 정도 있지 않습니까? 3명 정도는 확실히 그 어떤 난이도의 모의고사가 나와도 쉬움, 중간 난이도, 고난이도 어떤 난이도의 모의고사가 나와도 다 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진짜 나중에 이제 뭐 어떤 난이도로 시험이 출제되더라도 합격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3분은 실제로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2명이 있는데 이 2명은 좀 애매했어요. 한 명은 뭔가 시험에 포인트를 갖다 잘 못 잡아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 뭔가 좀 잘못 나가고 있는데 어디를 바로 잡아야 될지 좀 모르겠네. 약간 이제 조금 좀 아쉬운 분이 있었고 약간 쉽지 않겠다. 이분은 좀 안타깝게 안 됐고 그 다음에 한 분이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시험이 어렵거나 중간 난이도로 나오면 성적이 팍 올라가요. 그러니까 팍 올라가서 거의 막 500명 중에 한 10등 안에 드는 이 정도 수준이 나오고 근데 이상하게 문제가 좀 평이하게 나오면 이상하게 한 10%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15%까지도 떨어지는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그러니까 이분은 시험을 갖다 준비하긴 했는데 뭔가 이제 좀 고난도 포인트, 어려운 포인트들에 집착을 하고 기본기가 충실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기본 충실한 이런 그 좀 약간 쉬운 유형의 기본 충실한 문제가 나오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했는데 딱 이제 지금 커트라인 부분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결과를 갖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이제 이게 실제 시험이 쉽든지 중간 난이도로 나오든지 고난도로 나오든지 여러분이 이제 대비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3개의 난이도 중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이 쉬운 난이도가 아니라 기본 난이도로 준비를 해야 돼요. 가장 그 과목에 있지 않습니까? 본질을 잘 보여주는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갖다 공부해가지고 그 내용들을 갖다 여러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여러분 뱃속에 새겨야 돼요. 그거는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여러분의 상식이 돼버려야 돼요. 그러면 이 기본 있지 않습니까? 기본 난이도로 문제가 출제될 때는 거의 틀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요게 되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으로 뻗어나가는 게 그러니까 예상할 수 있는 고난도 선지다. 그까지 이제 커버가 되면 중간에서 중고난도까지 커버가 돼요. 중고난도. 제가 수업에서 다루는 게 요 정도 난이도까지 다룹니다. 요 정도까지 다룹니다. 그러면 국고난도 문제는 너 안 다룬다는 얘기인데 국고난도도 19년도 출제된 적 있잖아. 그러면 너 그 시험을 포기하는 거니?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극고난도로 출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극고난도로 공부를 했던 학생보다 기본과 이 정도 난이도에서 충실하게 반복을 해서 내공을 쌓은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이 학생들이 성적이 더 잘 나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본 지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예상되는 고난도 지식이에요. 요까지예요. 근데 만약에 극고난도 지식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으면은 학생들이 이제 고난도 지식으로 공부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출제가 되면 이렇게 나와요. 출제가 되면 이렇게 나와요. 극고난도 시험으로 나와버리면. 그러니까 고난도로 대비를 했던 학생들도 실제로 고난도 문제가 나오면 쟤네도 못 풀어버려요. 아까 14번 같은 거 4%지 않습니까? 4% 같은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이 시험을 준비하면 기본에 충실하게 모든 건 기본이 충실해야 그 다음 단계로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안정되게. 그러니까 가지고 기본 확실하게 하시고 요 단위까지 요 난이도까지 올려놓으시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쉽게 나오든 중간 난이도로 나오든 고난도로 나오든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시험에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의 이제 앞으로 시험에 이제 방향성을 잡아주는 얘기들 마무리하고 있죠. 커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이제 8월 제가 면접 강의도 하거든요. 면접 강의. 그래가지고 이제 8월까지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면접을 준비해 드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2025년 이제 그 우편 예금 강의는 9월 이후로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작년이랑 좀 커리를 갖다 좀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작년의 경험을 갖다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이제 효율적으로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9월 이후부터 우편이 시작되긴 할 건데 그 우편 강의 이제 정확한 커리는 한번 8월이라든지 요때 돼가지고 다시 한번 공지를 갖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7월 말인가 8월부터 해가지고 이제 커밀이라든지 영어 같은 과목들은 먼저 선행에 시작을 할 겁니다. 특히 이제 커밀도 좋지만 먼저 짧은 시간에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건 영어예요. 영어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많이 투자 안 하셔도 꾸준히 하시면서 성적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컴이랑 아까 얘기했듯이 전략적으로 접근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짧은 시간에 컴령 성적도 확보를 하시고 그리고 위에 보는 뭐 충분히 있죠. 여러분이 이제 뭐 정상적으로 이제 저랑 같이 공부를 해 가신다면 6개월이면 있지 않습니까? 뭐 평균 95점 최고 득점까지 이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멀리서 오신 분도 계시죠, 여기서. 또 저도 이제 오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비가 내리더라고요. 이래 험한 날씨에 이제 멀리서 이렇게 여러분 소중한 그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있죠.
그 지안을 선택하신다면 뭐 이제 적어도 이제 제가 강의하는 우예에 대해서는 있죠. 최고의 강의를 갖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2025년 계리직 보험 일반 고석용이라고 합니다. 제가 되게 많은 거를 자료를 가지고 왔다가 저 가방에 놓고서 그냥 들어왔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편하게 말씀드린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뭐 딱딱하게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보다 편하게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편하게 하시고 저도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사 속에 다 넣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순서는 보험 일반 기출 문제들에서 특히 올해 이제 시험 많이 바꾼 거 아시죠? 그 어떻게 동향이 바뀌어가는지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거 제가 되게 강조하는 건데 보험 공부할 때 반드시 이렇게 하셔도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좀 몇 가지를 정리해 왔습니다. 그리고 뭐 커리큘럼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뭐 Q&A 학습 활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목소리 잘 안 들리시죠?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게 있는데 아침에 말을 하도 많이 해서 지금 목이 좀 많이 잠겼어요. 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강사 소개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별로 관심 없으시죠? 제가 누군지. 예. 이런 사람입니다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유일하게 하나 좀 자랑하는 거 수석입하겠습니다. 요거 하나입니다. 예. 저는 보험 일을요 대학교 4학년 때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계 보험회사에서 일을 시작해서 지금 23년째 아직 보험업계에 종사하고 있고요. 지점장도 해보고 법인 대리점 대표도 해보고 다 해봤습니다. 근데 못하겠더라고요. 사람들 신경 쓰는 거. 그래서 다 때려치고 회사 누구한테 팔고서 그냥 혼자서 일하는 걸로 해서 지금 아직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빨리 넘어간 게 지금부터 드릴 말씀이 좀 있어서 그래요. 보험 일반은 항상 똑같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 이론 부분이고요. 10장이 이제 상품 부분이거든요. 상품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항상 40%였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누가 물어보신다면 얼마나 나올까요? 라고 말씀하시면은 또 저는 8문제 언저리라고 말씀을 드리겠죠. 항상 40%를 지켜왔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보면은 평균이 되게 골고루 나온 것처럼 보이시죠? 근데 이상하게 2022년부터 23년에도 10문제씩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은 4문제 40% 맞습니다. 근데 특정 분야에서 몰려서 나와요. 골고루 나오는 게 아니라 첫 해는 뭐 어떤 애는 보험계약부에서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 어떤 애는 생명보험 이론에서 많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 통계를 내보다 보니까 비슷하게 나왔네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올해 시험의 20문제로 늘어나면서 바뀐 게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골고루 냈죠. 어디 한 군데 몰리지 않고. 올해 시험 보신 분들 여기 계실 겁니다. 저는 쉽다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평이하게 나왔죠. 작년보다 많이 쉽게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게 이 구조 맞춤이라고 한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여기서만 내다가 할 게 아니라 일단 다 내볼게. 그 올해 첫 시작이었으니까 그러면은 문제를 큰 데서 낼게 정도라고 좀 감안을 하시면 되세요. 반대로 생각하면 내년에 그럼 어떻게 되겠다? 시험 문제가 좀 어려워지겠죠. 예, 그거는 좀 감안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품 되게 부담 많으세요. 50%, 책 반이에요, 반. 근데 올해 상품 문제 보시면은요, 이제 저도 이제 단톡방도 있고 해서 이제 글들 올라오는 거 보면은,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쓰신 분이 계세요. 설마 이 상품이 나오려고. 가장 쉽고 가장 기출에 많이 나왔던 상품이 나왔거든요, 사실 이번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나왔던 거긴 한데, 내년부터는 아마 지금보다는 조금 더 지역적으로 들어갈 확률이 커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리고 상품 부담 하나 더 드리면요. 이제 저도 매월 해가지고 매월 우체국 보험 상품 바뀌는 거를 이제 계속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뀌게 되면은 교환이 나오기 먼저 전일에도 강의를 먼저 합니다, 사실은. 근데 우체국 시험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우체국 보험은 뭐죠? 서민들한테 보편적인 상품을 제공하는. 그러다 보니까 우체국 보험 자체는 되게 기본에 충실한 상품이에요. 대부분이 다. 암보험하면 딱 생각나는 거 뭐 있으세요? 암진단금, 암수술비, 암입원비,
다죠. 근데 지금 올해 우리 가족 안보험이라는 상품이 없어지면서 새로운 상품, 작년에 하나로케 건강종신보험이라는 상품이 있는데 일단 그 상품부터 복잡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뭔가 민영보험에서도 판매하는 특약들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네? 라고 생각이 들다가 지금 우리 가족 안보험이 6월 달에 없어졌습니다. 교환이 있었던 상품인데 지금 이게 상품이 이름이 바뀌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상품 제목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기억이 안 나서 암 사망 상품인데 카트 치료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설계사분들은 아실 거예요. 양성자 치료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그런 게 들어와요. 상품에. 그러니까 보편적인 상품에서 민영보험으로 약간 옮겨가는 느낌을 조금 받았거든요. 제가 작년에 똑같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보험상품 부담 갖지 마세요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바뀌는 게 똑같으니까. 근데 올해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상품 쪽에서 좀 상품 전체가 다 바뀌진 않겠죠. 몇몇 상품이 바뀌겠지만 공부하시기 조금 더 어려워지실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해야 될 것 같아요. 특약이 24개인가 26개예요. 바뀐 상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하시는데 그렇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수 있습니다. 여튼 어쨌든 이제 보험 시험이 첫 번째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나온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다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반대로 구석구석은 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할 말이 많은 게 이 부분이에요. 공부할 때. 이 부분인데 이거 이해하면 암기량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이거 이해되세요, 이 말? 공무원 공부인데? 이해하신다. 보험은요, 되게 특이한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컴퓨터 딱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컴퓨터 암기죠. 그 외교 이상한 말 써 있잖아요. 그것도 외우래잖아. 근데 그것도 활용하래잖아. 어렵죠. 보험은 되게 일반적인 생각에 되게 맞아요, 사실은. 되게 예를 하나 들면 타인의 생명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돈 내는 사람하고 대상자라고 하죠. 내가 죽으면 누가 돈을 가져가? 이 대상자. 이게 다르거든요. 근데 돈을 내는 사람과 대상자가 다르면 내 목숨 가지고 보험 가입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 동의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겠죠. 내 목숨 가지고 돈 내고 돈 받아가는데.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보험은. 대신에 이제 이해만 하시게 되면 상품까지 연결이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이. 그래서 회독이 중요한 게 사실은 보험이 좀 특히 그렇습니다. 보험 회독이 중요한 게 첫 번째 읽을 때랑 두 번째 읽을 때랑 다가오는 게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암기하려고 제일 많이 들었던 말, 단톡방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고 강의 질문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특이하게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이거든요. 외우실 수 있어요? 저 못 외울 것 같은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셔서 그래요. 이해만 하시면은요 특약도 금방 외워집니다. 외우실 필요 없이 넘어가져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많이 강조하는데 저 시험 끝나고도 한 학생이 저한테 보냈어요. 왜 이해하라는지 이제 이해된다고. 이해를 하면은 답이 보이는구나를 알겠다라고 제가 톡을 받은 게 하나 있었는데 지금 설명드려도 아마 이해 안 되실 거예요. 왜 공부하시면 다 암기라고만 생각하시잖아요. 보험은 그 부분이 많이 빠집니다. 이해하셔도 돼요. 그러면 암기량은 반으로 줄어듭니다. 두 번째,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가이드라인 줬다고. 다 낼게. 근데 이번에 다 내다 보니까 처음부터 하니까 좀 쉽게 낼게. 평이하게 낼게. 이제부터 조금씩 어려워질 수 있다 정도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3번, 4번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 시험은요, 교환을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절대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인데, 시험은 교환을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공부하실 때 보면 교환 많이 벗어나서 공부하세요. 연구를 하세요. 공부가 아니라. 제가 이 말 되게 많이 하거든요. 계리직 시험은요, 예를 들어서, 든든한 종신보험, 예를 들어서, 종신보험이 있어요. 너 이거 어떻게 만들고, 이 상품 어떻게 만들었어? 물어보는 시험이 아니에요. 연구가 아니에요. 내가 4개의 선지를 주는데 뭐가 틀려? 이거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요, 답만 맞추면 돼요. 답만 맞추면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을 공부를 하실 때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세요. 교환을 많이 벗어나세요. 왜? 궁금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사람이 궁금증은 풀어야 되지.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요. 교환을 벗어나지 마세요. 대신에 궁금한 점은 분명히 생깁니다. 어쩔 수 없어요. 보험은. 궁금한 점은 저한테 물어보시라 그래요. 저 단톡방 만들고 나서 다
단 한 번도 제가 답변을 안 드린 적이 없거든요. 저 아침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답변 답니다. 운전하면서 답변 달아요, 진짜로. 그거 해결 안 되시면 다음 공부가 안 돼요. 공부는 그래요. 내가 머릿속에 의심이 남아있으면요, 다음 거 머리 안 들어옵니다. 시험 볼 때 제가 되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찍으실 때 확신해가지고 찍으세요. 그거 애매하게 찍으시고 다음 문제 보시잖아요. 문제 머릿속에 안 들어옵니다. 얘 남아서. 공부도 마찬가지세요. 이거 해결해야 돼요. 쓸데없다? 쓸데없는 질문은 없지만, 공부하고 시험하고 상관없는 질문이다? 답변 다 달아드립니다. 해결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갖다가 머리 끙끙 싸매지 마시고, 무조건 교환해서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공부 어렵게 하지 않는다. 이거 제 자랑 좀 해도 괜찮을까요? 웃어주세요. 왜 이렇게 심각하세요? 제가 시험 2달 남기고서 정리집을 하나 나눠드렸습니다. 그 수강생분들께. 이거 몇 장 될 것 같으세요? 69장. 69장이거든요. 근데 그게 뭐 빽빽하게 글이 아니고요. 한 페이지에 박스 2개 있는 거예요. 여기서 몇 문제 났을 것 같으세요? 다 났어요. 어렵게 하지 않는다라는 게 뭐냐면은 시험 문제는 나올 때가 아직까지는 정해져 있어요. 시험은 되게 예를 들어서 뒤에서 하나 말씀드리겠지만, 시험 문제는 되게 아직까지는 그래요. 기출 문제 보시거나 모의고사 어떤 시중에 판매하는 어떤 문제집을 보셔도요, 답이 이거네 보이실 거예요. 공부 딱 그렇게까지만 하시면 돼요. 더 깊게 안 하셔도 돼요. 이걸 너무 깊게 가시는 거예요, 다들 공부하실 때. 제 문제집이 되게 얇아요. 한 요만해요. 240페이지인가? 근데 그 중에서 문제가 80페이지밖에 안 돼요. 해설이 160페이지예요. 와, 이거 너무 날로 먹는 거 아닌가요? 80페이지면은? 진짜 요만큼이에요. 여기서 몇 문제 나왔을 것 같으세요? 자랑입니다. 자랑이면 다 나와야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상품의 요건이 그 종류가 6개가 있어요. 시험 문제 모의고사는 문제집에는 이것만 냈습니다. 해설집에 다 설명을 했어요. 그럼 이것도 나온 거라고 해도 되겠죠. 이거 안 나온 거로 치면은요, 17.4 20문제 중에서 17.4개 나왔고 선지 똑같은 거 이거 포함하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 2문제 있었거든요.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어요. 쉽게 하셔도 돼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막 머리 얽매고 싸매고 이게 뭔가 연구하시 궁금하신 거는요, 그냥 물어보세요. 제가 해결하면 됩니다. 저 법령 다 뒤져봅니다. 약관 4,000페이지 넘는 거 다 뒤져봅니다. 그건 제가 뒤져보면 되잖아요. 시험에도 안 나오는 거 뒤져보실 거예요? 저 오히려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달아놓고 본인 공부하세요. 답변 제가 달아드리면 되니까. 해결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궁금한 거는. 공부는 최대한 단순하고 교환 위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시험 보셨던 분들 중에서 혹은 작년에 시험 보셨던 분들 중에서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 어렵게 공부를 하지 않았나? 우리 사법고시 보는 사람들 아니거든요. 이게 왜 그런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맞고 틀리고만 찾으면 돼요. 그리고 저 69페이지짜리가 왜 저게 나왔냐면요. 이건 공부할 때 좀 팁일 수도 있는데, 공무원이잖아요. 시험 문제 내시는 분들 공무원이시죠. 자, 공무원이 가장 싫어하는 거 뭐죠? 여러분들도 공무원 되실 거잖아요, 내년에. 그럼 뭘 제일 싫어할 것 같으세요? 예, 문제 터지는 거, 민원. 정답. 문제 터지는 거. 그럼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내겠어요? 논란의 여지가 있을 만한 건 안 나와요. 시험 직전에 누가 물어보셨던 건데, 납입면제에 대해서 물어보신, 이거 올해 시험 나온 겁니다, 납입면제. 보험은 어느 요건을 채우면은요, 돈을 안 내도 돼요. 정말 좋죠? 근데, 그럼 대상자가 뭐가 아파야지 면제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교환에 계약자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모든 약관을 다 찾아봤어요. 모든 약관에 계약자는 없습니다. 교환에 뭐가, 법령이 뭐 다른 게 있었겠죠? 그럼 이걸 문제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내요.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문제를 냈을 때, 야, 약관이 없잖아. 어떡할 건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빼고 문제가 나왔어요, 뒤에. 뭐 미경과 보험료라든지 그 부분은 명확한 게 있으니까. 이런 거 안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거 누가 찾냐고요? 제가 다 찾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찾아봅니다, 저 이거. 법령 다 뒤져서 찾아요.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교환에 사실. 근데 제가 지금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수업 시간에 말씀 못 드리겠죠? 안 나옵니다. 오이씨,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쓰는 제가 쓰는 가장 그 표현이 저라면 안 해요예요. 저 이것 때문에 되게 많이 혼났는데 저라면 안 해요. 이런 표현을 좀 씁니다. 가끔 안 나와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집착해서 얘는 계약자 피보험자인데 얘는 피보험자래. 이거 뭐지? 뭐가 잘못된 거지?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자르세요 그냥. 그렇게 공부하셔도 됩니다. 보험은. 이거 별표 5개입니다. 아까 말한 거랑 연결되는 건데, 공부는요, 제가 이거 학원에서 되게 싫어할 텐데, 이거 말해도 될까요? 공부는요, 90%가 본인이에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나머지 10%는요, 옆에서 서포팅을 하는 거고요. 공부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깊게 가실 때,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여기만 가시면 돼요라고 하는 건 제가 할 능력이지만 이 영역은 본인들의 능력이거든요. 저거예요. 질문 같은 거 하실 때 아무 때나 하세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질문들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막 일러주는 거 당연히 처음에 1회독 하실 때요. 올해 처음 시험 보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보험적 보험 계리사가 됐든 그쪽 일 안 하시는 분들이 1회독 하실 때는요. 뭔 말인지 싶으실 거예요. 한국어예요. 한국어인데 뭔 말인가 싶으실 거예요. 그런 거 참지 마세요. 다 질문 던지세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이해가 되고 암기하실 게 줄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안 까먹어요. 지금 올해가 시험이 좀 늦어졌다. 7월 20일인데 작년 기준 봤을 때 6월 3일이었나 그랬는데 작년에 1년이라고요. 예? 6월 3일 맞죠? 1년이에요. 1년. 1년 동안 암기했던 게 휘발이 안 될까요? 날아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1년 동안 계속 같은 책을 보시면 글자가 안 보입니다. 그냥 그 페이지가 그림으로 들어와요. 내가 잘못 읽었던 것 자체가 그냥 들어와요. 힘들어요. 공부하기. 누가 공부가 제일 쉽대요. 고승덕 변호사분 같은 경우는 쉽겠죠. 그 사람이야. 대부분의 사람이 공부를 쉽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공부가 얼마나 어려운 건데요. 체력 소모도 엄청 심하고. 제가 체력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공부 체력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퍼집니다. 여튼 90%가 본인 능력이고요. 10%가 안 내주는 건데 저거거든요. 내가 궁금한 거를 질문하는 사람이 시험 문제 잘 봐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걸 암기하기 위해서 왠지는 알고 싶잖아요. 저도 모르는 거 모른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법을 찾아봐도 안 맞는 게 있어요. 이건 저도 다 어쩔 수 없어요. 법에 잘못된 거 되게 많아요. 잘못된 건 아니고 개정이 안 된 거겠죠. 사실 교환이랑 안 맞는 부분이 생각보다 꽤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모르면 저도 법령 다 말씀드리고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왜 그런지라는 생각, 항상 왜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세요. 그럼 회독 속도가 첫 회 때 되게 느리죠. 두 번째 독은 반 이하로 줍니다. 세 번째는 점점 줄어서 나중에 남아요. 진짜 단톡방에서 저희 단톡방 몇백 명 저희 단톡방은 몇백 분 안 계시거든요. 이제 시험 끝나서 나가신 분들 계신데 딱 보여요. 질문하시는 게. 그분들 시험 다 잘 보셨어요. 개인톡으로 다 연락 받았거든요. 근데 몇 분은 커트라인 계시고 전 이거 보험이 평이 있는데 다 맞기는 쉽지 않은 시험이었어요. 그 두 개 정도를 틀리라고 만든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거마저 다 맞으세요, 그분들. 저도 놀랐어요. 그게 저 질문들.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사람들. 왜? 뭐죠? 계속 질문하세요. 그리고 공부하세요. 제가 답변 달아드리면 끝이에요. 그렇게 해결하시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보험은 공부가 됩니다.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보험은 다른 과목은 컴퓨터 같은 건 잘 모르겠는데 보험은 너무 쉬워도 안 되지만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 과목도 아니고요. 그렇게 공부하셔도 안 돼요. 그냥 교환을 줬어요. 어떻게 여기서 넘어가? 아니면 안 넘어가요. 절대 그거만 보시면 되고요. 딱 정해져 있는 단어만 보시면 돼요. 69페이지 중에서요. 이건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제가 정말 이거 뗄까 넣을까 고민하다가 그런 것들도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마지막에 저도 모르게 회색으로 쓴 글씨가 몇 단락이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근데 누가 질문을 하신 거예요. 교수님 이거 보지 말라는 거죠? 네. 더 줄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만큼 보험은 쉽게 하셔도 돼요. 제가 표현이 잘못되죠. 그만큼 보험은 부담을 덜 가지고 하셔도 돼요.
올해 기출 보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그렇게 부담 없으셨죠, 보험은. 오히려 화나졌죠. 내가 공부한 시간이 얼만데 문제를 왜 이렇게 내. 시작점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올해 말고 작년 시험 보신 분들도 느끼실 거고, 재작년에 보신 분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보험은요, 점수를 읽는 과목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또 하나 말씀드릴 건데, 여기서 연장된 말인데, 우리 시험 몇 분이죠? 80분이죠. 마킹 포함해서 80문제 푸셔야 되는 거죠. 자, 제가 되게 강조하는 건데요. 저는 보험을 다 맞으라고 강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계리직이 붙어야 되는 강의를 하는 사람이에요. 맞죠? 보험 다 맞고 나머지 틀면 의미 있나요? 나머지를 다 어쨌든 잘 보셔야 되잖아요. 보험은요, 시험 보실 때 시간을 줄이는 과목이에요. 네 과목을 봤을 때 시간을 뭐 20분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어려운 문제, 어떤 문제는 어려울 거고 어떤 과목은 또 어려울 거고 쉬울 거고 나올 거란 말입니다. 보험은 그 과목 중에서 시간을 제일 줄여야 되시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쉽게 나올 수밖에 없고 나머지 과목에 비해서 쉽게 느껴지셔야 되는 게 맞고요, 사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공부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자, 항상 말씀드리는 거. 답만 찾으면 돼요, 우리는. 이게 왜 그런지 이유 필요 없잖아요. 답만 찾으면 되죠. 근데 연구하시는 공부를 안 하셨으면 싶어요. 제 문제집도 그렇고 요약집도 그거예요. 뭐야 이게? 다 나왔다니까요. 그게 의미가 뭐다? 쉽게 하셔라. 연구하지 마셔라. 답만 찾으면 된다. 되게 중요한 단어 같아요. 여기서 뭐 계리직 붙으신 다음에 대학원 박사 석사 밟으실 분 안 계시죠? 거기 가시면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제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험 경향은 뻔합니다. 시험 경향이 있는데 80분에 80문항이면요. 두 문항 A는 B이고 C는 D이다. 이렇게 문제 못 내요. 길잖아요. 기출문제 보세요. A는 B이다. 맞냐? 틀리냐? 이거 물어봐요. 선지들이 다. 그래야지 1분에 한 문제 읽어요. 안 그럴까요? 대부분 다 그랬어요. 100%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99% 다 이런 형식이에요. 문제가 한 줄 안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래야 문제 읽고 선지 4개 읽어도 5줄이 1분이에요. 1분. 두 번째. 요 4가지인데 2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다 말씀드릴까? 이상하게 판매가 중지된 상품은 나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이번에 그래서 그거 아시는 분들은 저 강의 시간에 그 얘기를 몇 번 했었는데 아시는 분들은 누가 마지막에 우리 가족 안 보면 버려. 그런 분들 계셨고요. 개인연금 저축 세제 같은 거 다 버렸어요. 왜 안 나왔습니까? 근데 이거 100%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법령도 거의 안 나옵니다. 그 법령이라는 게 법이 아니에요. 우체국 교환에 보면은요, 이렇게 박스 쳐가지고 무슨 뭐 나온 거 있어요. 요 아래 위로 설명 다 돼 있거든요. 여기서 안 내요. 안 나왔어요. 안 내진 않지만 지금까지는 안 나왔어요. 이거 다 버리시면은요, 책 반으로 줄어듭니다. 이 내용은요, 앞뒤에 있어요. 그걸 편하게 글로 풀어놔요. 이런 거 감안을 하셔도 되세요. 물론 내년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저도 확답은 못 드립니다. 근데 저는 글쎄요, 지금까지 안 나왔는데 내년에 될까? 그러니까 시작점이 지금 그러니까 평이하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한두 해 안에 막 그렇게 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뭐 그런 것들 좀 감안하셔서 공부하시면은 보험은 생각보다 되게 부담을 덜 가지시고 공부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시간을요,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과목에 투자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극한의 효율을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저 정말 효율적인 거 이거 되게 막 질질 끄는 거 싫어하는데 다 줄이시면은 비율적으로 공부 시간 자체는 보험을 제일 줄이셔도 크게 부담은 없으실 거예요. 상품도 나오는 구조는 거의 똑같아요, 지금까지는. 되게 많이 부담돼 가지시는데 제 정리집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거 지금보다 한두 단계 더 지엽적이라도 그거 거기 다 걸려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부담을 안 가지셨으면 싶다라는 거, 보험은. 특히 상품.
상품 정말 부담 갖지 마세요. 상품도 패턴 있습니다. 문제 맨날 나오는. 제가 우스갯소리를 맨날 하는데 그 문제 낸 사람들이 그 특약 할까요? 다 외울까요? 뭐 그런 게 조금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조금 빨리 넘어갈게요. 사실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험 공부해야 되느냐. 커리큘럼은 일단은 기본 이론 먼저 합니다. 일반 이론서로 하는데 이해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거 한번 하시고 나면 공부하시기 쉬워지실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집, 기출문제를 할 거고 핵심 이론, 그 정리집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인데 이거는 지금 원장님하고 얘기 중이어서 올해 배포가 될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출판을 할지는 좀 고민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예상 문제집 문제를 풀 거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이번 모의고사 엄청 기출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모의고사에서 시험 문제 꽤 많이 나왔습니다. 선제 하나하나 공부하실 때 그거 다 정리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게 될 거고 우주모 카페 가입돼 있으시죠? 여기 자료 되게 많고 활용할 거 많으시고요. 저 개인적으로 카톡 그러니까 단체 오픈톡인데 이런 것도 저도 계속 활용을 하시면은 어떤 교수님들인지 마찬가지일 텐데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저 몸무게 빼고 다 말씀드립니다. 웃으시라니까요. 우리 싸우는 거 아니시잖아요. 저랑 싸우는 거 아니시잖아요. 편하게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 아까 질문 드렸을 때 예. 보험 그거 뭐 쉽게 외우고 쉽게 외우는 거 복잡하고 뭐였죠? 좀 편하게 공부하시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단어가 어려워서 그래요. 쉽게 생각하셔도 돼요. 보험이 생소한 거는요. 단어가 어려워요. 혜태라는 단어 쓰나요 요즘에? 이런 단어 요즘 쓰나요? 이거 교환에 있는 단어입니다. 최고하다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아신다고요? 그럼 나이가 최소 50대인데. 이런 단어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생소해요. 이거 게을르다. 이거 독촉하다. 이거예요,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 내용을 쓰다 보니까 단어가 되게 생소하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보험료, 보험금도 지금은 모르실 거예요. 그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보험료, 보험금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건 차차차차 익숙해지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러겠죠. 근데 그 행정적인 거는 저도 물어봐야 되는 부분이라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수님들은요, 많이 물어보면 더 드려요. 학원에 계시는 모든 교수님들 중에서 여기서 떨어지길 바라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실까요? 절대 안 계세요. 이건 절대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절대 안 계세요. 물어보시고 달라 하시고 저 오죽했으면은요 그 강의 자료 있죠, 강의안 그거 PPT까지 다 올렸어요. 그거 요청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셔야 됩니다. 빨리 나오래요. 시간 됐나 봐요. 그 오픈톡으로 나머지 질문 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담입니다. 저 그냥 제가 던진 말이에요. 나머지 부분은 오픈톡도 있고 학원에 문의하셔도 되니까요. 그렇게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수님들 오시더라도 좀 웃으면서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향공무원에서 계리직 기초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윤광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렇게 설명회를 와주신 거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보다 저는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오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혹시 그냥 공무원이 요즘에 쉬워졌다고 해서 나도 한번 공무원이나 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여기 오셨거나 아니면 계리직이 과목도 좀 적고 혹은 공부하기 좀 쉽다라고 해서 그냥 나도 한번 우체부에서 한번 공무원 그 일을 좀 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여기 오셨다면 제가 그건 분명히 장담하고 말씀드릴게요. 합격은커녕 아마 시험 전에 분명히 포기하시게 될 겁니다. 일단은 시험은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보는 그 마음가짐이 너무 중요합니다. 마음가짐. 그런 걸 우리가 보통 태도라고 얘기하죠. 일단 태도가 반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이 시험에 절실하게 매달리고 있고 얼마나 여러분이 의지와 끈기를 갖고 그리고 포기할 걸 다 포기하고
인내심을 갖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잘 갖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걸 잘 갖고 있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완주하고 합격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마음가짐이 다 잡으셨다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선생님들이 다 도움을 다 드릴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을 따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간단하게 앞으로 영어, 지금 여태까지 시험, 올해 시험의 이 영어 트렌드를 분석해 드리고요.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어떻게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그 7문제를 그냥 무난하게 맞출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준비해 주시고 바로 가겠습니다. 일단은 재작년에 발표된 것이고요. 다들 아실 겁니다. 올해부터 7문항으로 2문항이었던 영어가 7문항으로 이제 출제가 됐어요. 총 7문항이었는데 어떤 식으로 시험이 나왔냐면 생활영어가 2문항, 어휘수거 2문항, 문법 안 나온다고 분명히 얘기해놓고 문법 한 문제 냈어요. 문법 한 문항, 그리고 독해 2문항, 총 7문항이었습니다. 35점이었죠. 35점, 80문항에서 7문항, 35점이면 8.75%, 한 9%밖에 안 돼요. 그러면 분명히 이런 생각할 겁니다. 9%? 대충 버려도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분명히 생각하실 텐데 이번에 합격하십니다. 한 85점, 서울. 대부분이 80점이 넘어요. 대부분 85점, 82점, 82점, 86점. 어디죠? 부산입니다. 부산 사람들 왜 이렇게 공부 잘하죠? 86점입니다. 그리고 뭐 81점 충청, 78점도 물론 있긴 합니다. 그리고 뭐 83점, 80점, 85점 이런 식으로 대부분이 다 80점 이상이에요. 평균은 82점이었어요. 그럼 82점을 나오려면 최소한 4개씩만 틀려도 80점입니다. 불합격이에요. 컴 0에서 4개를 틀렸을 때 불합격. 이렇게 4개씩만 틀려도 20문제 중에 4개 틀리기도 힘듭니다. 영어를 만약에 공부를 안 한 사람이어도 공부를 만약 4개만 틀리는 것 자체도 영어를 공부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만 해도 일단 불합격이란 얘기예요. 절대 쉬운 시험은 아니란 얘기죠. 근데 만약 영어까지 포기해? 그럼 여기서 한 6개, 7개 더 틀리겠죠? 그러면 합격은 훨씬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미 커트가 85점 정도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어를 포기하고는 그 점수가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합격은요, 한 과목을 월등히 잘하는 것보다는 그냥 골고루 여러분이 잘하는 게 훨씬 더 쉽고 더 효율성이 높습니다. 합격률이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도 절대 포기할 수 있는 과목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 35점도. 만약에 영어를 좀 잘해서 2개만 더 했었어도 만약 82점으로 가정했을 때 커트가 이 상태에서는 당연히 합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합격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많아요. 뭐 우예보를 더 잘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영어를 버린 상태에서는 합격이 훨씬 더 힘들다는 얘기인 겁니다. 제가 그리고 굳이 이 컴명에서 2개만 틀리는 걸 굳이 왜 얘기했냐면 영어가 진짜 쉬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번 이 우체국 계리직 시험에서 영어는 그냥 영어 시험이 아니라 기초 영어입니다. 기초 영어. 이름 자체가 그냥 기초 영어라고 써 있어요. 절대 어렵게 안 나온다고 저번에도 얘기 드렸고 무조건 중학 영어 수준으로 나옵니다. 중학교 영어 수준이에요. 플러스 알파는 뭐냐면 공부는 그래도 좀 더 하는 게 낫겠죠. 무조건 중학 영어, 물론 중학 영어 시험으로 나오지만 공부는 이거는 살짝 좀 더 어렵게 한 고1 정도 수준까지, 그거 안 해도 시험은 분명히 이 안에서 계속 출제될 겁니다. 딱 요 정도 수준이에요. 한 4개월, 오래 걸려야 6개월, 알파벳밖에 몰라도 요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요런 수준이에요. 이번에 시험 나왔던 겁니다. 대화문이고요. 그냥 이
앞뒤 문맥 관계만 봐도 이것만 그대로 해석해도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예요. 에어메 굳이 한번 살짝 해볼게요. 야, 항공메일 야는 아니고요. 수업하다가 제가 순간 이 항공메일이 5일에서 7일 걸리고 선박메일이 한 2주 걸린대요. 그렇게 얘기하고 빈칸 뒤에 저는 두 번째 걸로 할래요. 저는 두 번째 걸로 할래. 이런 정도의 시험 문제예요. 정말 중학교 수준입니다. 이게 두 문제였어요. 이런 문제 유형이. 어렵습니까? 아니죠. 그냥 해석만 하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두 문제 10점이에요. 이거 버린 사람은 너무나 안타깝죠. 그리고 이런 건 저희가 수업할 때 항상 하는 겁니다. 이건 제 이론서에 있었던 부분이고 어떤 게 더 좋으십니까? 이런 거. 두 번째 문제였어요. 여러분들 다 다운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우준모에 다 올렸습니다. 풀이 영상을.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에 신분증 있습니다. 여기 제 운전면허증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신분증 주세요. 이렇게 쉽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제 이론서에도 당연히 신분증 좀 보여주십시오. 이런 표현들, 다양한 표현들도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쉽게 나오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공부 꾸준히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어휘 문제 같은 경우가 어휘 문제 여기에 좀 어려웠죠. 왜냐하면 공지사항에는 출제 기조 변경된 공지사항에서는 여기에 한글이 써 있었어요. 한글이 써 있어서 그 한글을 보고 그냥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그냥 뜻을 보고 답을 맞출 수 있게 이렇게 분명히 낸다고 얘기했는데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그냥 빈칸이었습니다. 이건 결국엔 해석을 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해석을 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 근데 얘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이 단어 자체가 중학교 수준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수거죠. 수거만 두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수거만. 어휘는 그럼 어떤 어휘를 외워야 될까? 살짝 말씀드리면 일단은 두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어휘를 외운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휘는 중학 수준의 영어 문장을 해석하기 위해서 외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초등 수준의 어휘, 중등 수준의 어휘를 일단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준모에서 제일 많이 듣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무슨 책을 외워야 되냐? 뭐 그런 질문이 많은데 솔직히 말하면 모든 어휘는 다 괜찮아요. 옛날에 봤던 정말 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외웠었던 우선순위 영단어 진짜 옛날 책이거든요. 그거도 괜찮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초등 수준의 영어, 어휘 혹은 중등 수준의 어휘 이런 거 다 괜찮습니다. 적어도 한두 권씩 정도는 외워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수거예요. 중등의 어휘까지 어느 정도 외워주신다면 그 다음부터는 수거를 꼭 외워주셔야 돼요. 수거를 외우면 독해가 확 늡니다. 수거를 알면 이 단어들의 조합이 도대체 왜 이런 뜻이 됐을까를 계속 여러분들이 접해보다 보면 이 영어를 보는 관점이 많이 올라요. 그래서 수거 암기가 매우 중요해요. 물론 시험도 수거로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용 영어에 나오는 어휘들 그리고 독해 지문에 나오는 그런 어휘들 여러분이 독해를 풀면서 몰랐던 그런 표현들이 있다면 그런 것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만 하시면 돼요. 딱 요 정도. 그리고 독해 같은 경우는 아주 기본적인 거 나옵니다. 글의 목적으로 적절한 것은 다 한글이었고요. 실제 공지사항에서는 이게 영어로 나왔었어요. 영어로 나왔었는데 그래서 저희 연습도 영어로 막 했었거든요. 다음 글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제가 모의고사 만들었었던 거 거의 비슷하게 그냥 나왔습니다. Dear customer 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서 유감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는 거의 비슷했어요. 어렵지 않게 나왔습니다. 문제는 문법이었는데 문법은 한 문제가 나왔었어요. 앞으로도 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뭐 확실은 저희가 할 수는 없지만 문법은 여러분들이 굳이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법을 한다는 것은 솔직히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문법을 공부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저희가 기초반에서 구문 독해를 해요.
해석하는 연습을 합니다. 구문 독해가 문법과 독해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럴 때 투부정사가 쓰여지는구나. 이럴 때 동명사가 쓰여지는구나. 이럴 때 접속사가 여기 들어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굳이 문법을 따로 하지 않아도 구문 독해 안에 녹여냈습니다. 딱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해도 풀 수 있게끔 문제가 나와요. 주어 동사 찾기, 수일치 이 정도 나옵니다. 해서 구문 독해에서 문법은 여러분들이 해결해 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저는 7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7문제만큼 비중을 좀 줄여서 빨리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기초영어 만점 목표 합격 전략. 첫 번째는 수준은 무조건 중학영어 수준이에요. 플러스 알파는 조금은 더 어렵게는 공부하자. 수거도 좀 더 많이 외워주시고 독해할 때 모르는 단어 있으면 더 외워주시고 어휘 암기가 핵심입니다. 영어는 결국엔 어휘가 가장 중요해요. 한 중학교 수준. 사람마다 달라요. 사바사, 케바케. 지금 영어를 아예 안 하신 분도 있죠. 그러신 분들은 초등학교 어휘부터 외우셔야 되고 어떤 사람은 나는 이미 영어를 좀 많이 했어. 토익도 많이 했고 혹은 이미 공무원, 행정직 공무원에서 영어를 많이 했어. 그러신 분들은 한 중학교 수준의 어휘 이미 다 떼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그냥 기출문제 많이 풀면서 아니면 계속 이런 중학교 혹은 고1 수준의 독해 같은 거 많이 하면서 어휘 정리하시면 됩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기초 어휘부터 외워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드리는 실용영어 단어. 이건 제 교재에 있지요. 실용영어, EMS라든가 이런 다양한 실용영어 표현들 이런 것들 따로 외워주시고요. 그리고 수거는 무조건 따로 외워주십시오. 여기 교보문고나 영풍문고 가면 수거집 많아요. 어려운 거 말고요. 중학교 수거 있어요. 중학교 수거 따로 사서 외워주십시오. 물론 수업에서도 저희가 시험은 볼 겁니다. 수업 시작하면서 계속 어휘 시험은 봐요. 어차피. 다음 생활영어는 교재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랑 같이 하는 교재면 생활영어는 다 커버가 돼요. 너무 쉽기 때문에. 그리고 다양한 문제도 연습하시면 되겠고요. 다 수업에서 하는 내용들입니다. 어휘도 다 시험 보고요. 생활영어도 계속 시험 봅니다. 그리고 문법은 그냥 구문 독해. 구문 독해 수업에서 여기서 끝내시면 돼요. 그리고 독해 같은 경우는 실용지문. 한 문제 나왔었죠. 실용지문도 푸시고 이뿐만 아니라 나머지 문제들 보면 굳이 막 실용지문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토익 지문 같은 것만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좀 더 그런 학술적인 그런 지문들도 있었기 때문에 중학교 수준의 지문이면 다 도움이 됩니다. 중학교 수준의 지문. 이런 것도 제가 이 독해 교재에 다 집어넣었으니까 같이 해석하면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저는 한 4개월 정도면 일단 문장 해석, 모든 문장을 해석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나머지 2개월 정도는 계속해서 이제 기출문제 풀면서 모의고사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 최대한 이제 녹여들게 이 시험 문제를 최대한 잘 풀어낼 수 있게끔 스킬을 많이 배양시켜 드립니다. 한 4개월 정도의 이론과 약 한 2개월 정도의 그 후로는 계속 이제 모의고사죠. 이런 문제들을 풀면서 7문제는 아주 편하게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저는 수험생을 그냥 보고 싶지 않아요. 제가 하고 싶은 거는 합격생을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직업이 뭐죠? 강사, 선생님이잖아요. 선생님이 하는 역할이 뭐죠? 선생님이 하는 일은 공부 가르치는 거. 근데 그거는 목적이 좀 잘못됐어요. 공부를 가르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저의 목적은 합격생을 만드는 거예요. 합격생을 만드는 게 저의 목표지 공부를 가르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이 공부를 가르치는 거는 그것이 하나의 수단과 과정일 뿐입니다. 제가 합격생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합격생으로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아까 제가 처음 말했을 때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태도와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해요. 그냥 학원에 오는 게 아니라 항상 오늘 하루가 모여서
나의 합격과 불합격이 좌지우지 된다는 생각을 갖고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시험에 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분명히 그런 하루하루가 여러분들을 합격으로 인도하게 될 겁니다. 자, 전 여기까지 하고요. 수업 시간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컴퓨터 일반을 강의하고 있는 박태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날씨도 이렇게 좀 꾸물꾸물하고 뭐 갑자기 또 해도 뜨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날씨도 좋지 않은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래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뭐 시험 과목 4과목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컴퓨터 일반이 뭐 다들 어렵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과목을 어떻게 이제 공략을 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명의 순서는 이제 채용 인원이 중요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2021년부터는 이제 매년 뽑았었어요. 그러니까 뭐 내년에 이제 있을지 없을지 이런 게 되게 궁금하시겠죠. 그런데 사실은 작년 같으면 작년 이맘때는 뭐 있을지 없을지를 이제는 그 50%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50%가 넘을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이제 채용 인원으로 보면 알 수 있어요. 300명 넘게를 이렇게 뽑았는데 만약에 300명이 결혼이 된다.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는 거죠? 남아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뭐 노조나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그리고 이렇게 경력으로 뽑는 시험이 계직밖에 없어요. 지금 뭐 우리가 행정이나 기술직에서 경력으로 뽑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무조건 한 명이라도 뽑거든요. 한 명이라도. 그런 데는 한 명은 사실 뽑는다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 뭐 서울시 같은 경우 전산직을 제가 말씀드리면 뭐 1명, 2명 이렇게 뽑기도 해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 준비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겠죠. 다른 시험을 준비하면서 그냥 덤으로 친다든가 이런 게지. 그런데 계직 같은 경우는 계직만 준비를 하죠. 예, 그런데 300여 명을 뽑는데 이거를 뭐 경력을 뽑는다? 이제 그거에 대해 불만이 많았었거든요, 그동안에. 그래서 2021년부터는 매년 뽑는 거고, 매년 뽑는다라고 공지한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추세로 봐서 그럴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뭐 매년 뽑으면 뭡니까? 이제 여러분들 시험을 통과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커트라인인데, 이제 커트라인이 올해는 조금 높게 나왔죠. 그런데 그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 높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뭐 저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선생님들 하시는 거 봤는데 시험이 어렵게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긴 그래요. 그렇게 위로로 하는 거 좋겠지만 위로로 하는 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당장은 뭐 그래 뭐 다 어렵다니까 뭐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가 학교 오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어렵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요. 작년에 비해 쉬웠어요, 여러분들. 왜 다 어렵다라고 하던데요? 세 문제가 어려웠었겠죠, 세 문제가. 여러분들 지금 커트라인이 80점에서 85점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세 문제를 다 틀려도 충분히 커트라인에 걸려요, 여러분들. 왜? 우편이나 구명이 되게 쉽게 나왔다면서요. 네, 그럼 거기 100점짜리 많더라고. 컴퓨터 일반은 100점은 제가 못 받고요. 95점 받거든요. 그렇게 이제 맞을 수 있는 점수인데, 얘는 그 3개 중에서 2개 찍은 게 잘 맞았겠죠. 뭐 그날 뭐 찍신이 또 강림하시면 또 잘 맞히기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올해만 본다라면 좀 바꿔야 될 건 사실이에요. 예전처럼 뭐 어려운 문제 한두 문제를 또 맞춰야 합격은 이렇게는 문제를 안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 출제 경향을 정확히 알고 그냥 다 어렵다니까 이제 겁만 먹지 마시고 시험을 어떻게 내년 준비를 할지 이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이제 기준문제 분석인데 작년까지 시험에 비해서는 분명히 달라진 게 있어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직 합격 커리큘럼인데 사실 뭐 다 누구나 마찬가지겠죠. 이 커리큘럼을 따라만 오면 합격할 수 있어요. 그거 뭐 작년까지 어렵게 나왔는데
그런 시험도 다 통과하겠죠. 근데 커리큘럼을 따라오는데 여러분들 되게 어려움을 느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독하게 먹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독하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거기에 보면은 그쵸, 컴퓨터 용어가 영어로 돼 있죠. 근데 그걸 다 설명을 해줄 거 아니에요. 물론 재미없죠. 재미없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합격을 위한다는 어떤 최종 목표는 있지만, 공부를 할 때는 이게 새로운 걸 내가 공부하니까 너무 재밌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되뇌라는 애가 다 자네 원뇌를 다 좌지우지하지 않습니까? 얘를 잘 컨트롤을 해야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시험에서 그냥 이렇게 재미있게 즐기면서 공부할 수 있다고요. 보통 짧으면 6개월이고 뭐 1년 정도 공부하는데, 여러분들 이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이 아니잖아요.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한 일주일, 2주 막 반짝하면은 점수 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험은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뭐 1년에 딱 한 번 있는 그런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기 계획을 세우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 대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전두엽 관리를. 그래서 합격이 제일 목표지만 공부를 할 때 그 자체는 내가 새로운 걸 아니까 너무 재밌다. 물론 재미없죠. 근데 재밌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1년을 못 버텨요, 여러분들. 대부분 거기서 꼬꾸라지거든요. 네, 왜냐면은 우편 예금 보험 같은 경우는 뭐 4개월, 5개월 다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암기 오고 뭐 200페이지, 300페이지 다 나오는데. 근데 컴퓨터 일반은 뭐 400, 500페이지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내용도 막 되게 많아요. 왜? 우리 전산과 나온 친구들의 4년 배울 내용을 거의 다 들어놓거든, 그 안에. 그거를 2달, 3달 내에 끝내는데 안 어려울 수가 없죠. 재미없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내가 최종 목표라고 생각한 합격을 위해서라면 그 목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재밌다, 즐겁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해야 6개월, 1년을 버틸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명회 오셔서 이것만 깨달으셔도 여러분들 성공하신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이유는 거기밖에 없어요. 다 중요하고 컴퓨터 일반이 어렵다는 거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지. 근데 중간에 왜 포기하겠어? 이것 때문에. 다들 이것 때문에 포기하지 뭐 우예보 때문에 뭐 포기했다는 얘기 못 들어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의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 합격을 하기 위한 커리큘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뭐 여러분들 뭐 저희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합격 수기라든가 또 뭐 기출문제 이런 거 다 볼 수 있고 또 뭐 Q&A 사이트 이런 게 있어요. 마지막 연관반 이런 대해서는 또 부원장님이 말씀해 주실 거고요. 자, 그러면은 채용 인원을 볼까요, 한번? 지금 2021년부터 이제 계속 풀었지 않습니까? 서울만 보면은 별 차이가 없어요. 뭐 48명, 60명, 70, 61명. 경기도 보면은 43명 뽑다가 뭐 적게 뽑다가 많이 뽑다가 또 적게 뽑고. 두수나서 오죠? 예. 그럼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 밑에 있는 애들. 331명, 463명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많은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뭐 이 정권이죠. 이 정권 들어서고 행정직은 거의 반토막 났고 뽑는 인원이. 뭐 기술직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계리직은 그렇게 반토막까지 안 났다고. 뽑는 인원이. 예. 근데 그만큼 이제는 아무래도 뭐 우체국에서 우정청에서 그냥 사업을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뭐 필요한 인원이 있으니까 뽑지 뭐 여러분들 월급 주겠다고 이 사람들이 뽑아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물론 결혼도 많이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필요한 인원들이 이제는 계속 충당을 해야 되는 어떤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인원을 뽑지 않을까. 그리고 매년 뽑아도 인원이 그렇게 많이 줄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보면은 작년하고 올해랑 뭐 별 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물론 분명 이제 많이 뽑으면 이제 커트라인은 좀 떨어지는 거고 적게 뽑으면 커트라인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는 여기 이제 2025년에 여기 이렇게 딱 리스트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저는 이제 통계라고 말씀을 드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현재 우정청에서의 분위기 이런 거 봤었을 때는 안 뽑을 확률보다는 뽑을 확률이 더 높다라는 얘기죠. 확률 봤었을 때. 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계리직에 이제는 내가 합격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당장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당장. 예. 뭐 직장을 다니며 병행을 하든 아니면서 뭐 몰빵을 하든 당장 준비하셔야 되는 거죠.
기회는 인생에 3번 있다라고 하죠. 예. 아마 그 기회가 여러분들이 한 번 있다라면 이런 기회일 거라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 합격하면 인생이 완전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내가 이제는 공인이 되는 건데, 여러분들. 예. 그리고 또 이제는 뭐 많은 또 혜택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공무원 준비를 하시려고 하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생각을 했으면 바로 실행에 옮기는 게 그때가 제일 빠른 시점이라고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내가 늦었다라고 생각했을 때가 그때가 제일 빠른 시점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겠다라고 마음 먹었으면 바로 준비하셔서 내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없을 수도 있죠. 그럼 내년에 또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 누적된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남들보다 좀 더 빨리 합격할 수 있겠죠. 그런 어떤 긍정적인 생각, 내가 공무원을 하겠다고 생각했으면은 그런 최종 목표를 위해서 1년, 뭐 2년, 만약 없었을 때 이 정도 투자할 각오는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왜? 인생이 바뀌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커트라인인데 지금 보면 이제 70점대, 뭐 60점대 이러다가 이제 80점대 이러니까 이거 나는 이거 안 되는가 봐. 학교 다닐 때 이 정도면은 장학생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상위권의 점수잖아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 문제가 제가 우회부만 뭐 쉽게 나온 게 아니라 컴퓨터반도 쉽게 나온 거예요. 제가 그 합격 그 기출문제 영상 올렸거든요. 그 세 문제를 이제는 제가 킬러 문항이라고 써긴 했는데 사실 한 문제는 책이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문제를 맞추려고 들면 안 돼요. 제가 아까도 오줌모 카페에서 봤는데 아니 정보보론이 뭐 달달로테 빠져 있다? 정보보론이 전산지 9급의 한 과목이에요. 정보보론은 9급, 7급의 다 공통 과목이에요. 전산지계에서. 내용이 컴퓨터반만큼 많아요. 그럼 그 한두 문제 맞히겠다고 정보보론 공부한다고요? 그거는 아니죠.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컴퓨터반을 강조하고 뭐 컴퓨터반 중요해 이렇게 말하지만 정보보론까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량을 늘리게 되면요.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1년, 2년 공부했어요. 잘못 생각하는 게 많이 공부하면 내가 많이 맞출 거라. 내가 나온 거 다 맞출 거라 생각을 해요.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간도 컴퓨터 똑같은 게 뭐냐면, 단기 기억 장치가 있고 장기 기억 장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들이 장기 기억 장치가 쌓이겠죠. 뭐 이제 보조 장치가 디스크가 되는 건데. 근데 그 내용을 CPU가 읽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 이제 머리 아프죠? CPU 얘기 나오니까. 어디에 쓰냐면, 램에 있어요, 램. 주기억 장치에.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은 다 주기억 장치에 올려놔야 돼요. 그래야 우리 한 문제 풀고 마킹은 1분 주잖아요. 그죠? 그래야 빨리 읽고 빨리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끝나면 여러분들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나 그거 봤는데. 그 시간만 있었으면 맞출 수 있었는데.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공부하는 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딱 이 커트라인에 맞추게끔만, 올라오게끔만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올 만한 것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보보호는 빼야 돼요, 여러분들. 그건 틀리라고 일부러 매번 그랬어요, 매번. 뭐 법규 나오지 않습니까? 재작년인가 법규 나왔었거든요. 법규도 보면은 보통 전산직은 보기에 4개밖에 없어요. 많아 5개. 6개 만들어놨어요, 6개. 6개 만들어놓고 막 옳은 거가 개수에 뭐니? 법규는 솔직히 법 보면은 뭐 숫자 노름이고 말장난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 어떻게 4개 틀렸는데 3개 틀렸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걸? 그걸 맞히겠다고 왜 용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보부는 아예 책이 없어요, 제 책에는. 물론 암호화기법이라든가 많이 나오는 거는 인터넷 부분에 있죠. 그런 많이 나오는 것만 맞히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한두 문제 맞히겠다고 정보보호로 이런 거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는 커서 걸린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까 제가 3문제를 한 문제는 책이 없는 거고, 뭐 2문제 찍었는데 다 틀렸어. 그렇게 해도 85점 아닙니까? 컴퓨터 일반에서. 그럼 컴퓨터 85점이면은 엄청난 점수죠, 여러분들. 그런 거니까. 아니야, 제가 그 기출 회사들을 올렸지만은 70점만 맞아도 된다고 했었어요. 10점 맞아도. 컴퓨터 일반 10점만 맞아도 여러분들 커트라인이 다 걸릴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우회부. 얘들은 뭐 5, 6개월 전에 나와도 충분히 여러분들 점수대에 올라오잖아요. 근데 컴퓨터 일반은 5, 6개월 남겨놓고 공부하기엔 조금 뻑세긴 하죠. 자, 그래서 이 커트라인이 제가 보니까
뭐 좀 많이 뽑으면은 5점 정도 차이 나고요. 좀 적게 뽑으면 10점 정도 차이 나요. 앞에 애들하고 이제 비교했었을 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점수만 가지고 겁먹을 필요는 없다. 문제가 이제 쉽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러면은 뭐 내년에 뽑는다고 했었을 때, 뭐 내년 어떻게 될 거냐? 제가 보기엔 이렇게 쉽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 왜냐면은 이분들도 이제 요즘 뭐 카페 같은 데 들어오거든. 여러분들이 뭐라고 쓰는 다 봐요. 다 보고, 내가 문제 내고 이렇게 욕을 먹어야 돼? 내가 뭐 컴퓨터 일반 문제 내는 사람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욕을 먹어야 돼?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뭐 인사처에 있어, 그럼 내가 이제 문제를 선별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야 지금 얘들이 좀 문제 어렵다라고 하는데 좀 쉽게 좀 내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 인사처 과장이 이제 결정하는 거니까 난이도라든가 이런 거를. 그러면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점수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점수가 높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문제 난이도가 낮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 여러분들이 제한 커리큘럼을 따라오시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점수예요. 이제 기출문제 분석인데 이건 여러분들 간단히 넘어갈게요. 일단은 이 두 과목이 중요해요. 사람으로 따지면 하드웨어, 여러분들 지금 머리며 팔다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컴퓨터 구조예요. 여러분들 지금 뭔가 생각을 하고 있죠? 제가 말하니까 이게 제 눈을 맞추려고 하고 제가 뭐라고 떠들고 있지? 지금 뭐 궁금한 것도 있는데 생각하시죠? 누가 하냐면 얘가 하는 거예요. 운영체가 하는 거예요. 얘가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컴퓨터는 이 두 과목이 제일 중요해요. 이 두 과목이. 요거를 섭렵하면 나머지는 너무 쉬워요. 선생님 여기 데이터베이스 3%고 여기 인터넷 20인데 이것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할 수 있는데 이해하기 좀 어렵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내가 아는 거를 이제 공부를 많이 뭐 10년 학생 있던데 그런 학생들이 이 문제가 뭐냐면 암기만 하려고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 두 과목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두 과목이. 이 두 과목이 정리되면 나머지는 쉬워요. 진짜 암기 오면 돼요. 얘들은 이해 안 하면 저 맞출 수가 없거든요. 이 두 과목은. 그래서 저는 이 두 과목에 중점을 두어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혼자 공부해도 맞출 수 있어요. 네. 그럼 여기 뭐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많이 나오냐? 이게 다른 거에 비해서 이게 정보보호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정보보호로는 다 요즘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 할 때 데이터베이스가 디스크잖아요. 서버잖아. 서버. 네트워크상에 있는 서버. 오줌모 서버. 그 다음에 뭐 지안 서버. 예? 네트워크상에 있는 컴퓨터 서버라고 그래요. 예? 걔네들을 우리가 구축해 놓지 않고는 요즘 컴퓨터 얘기를 못 오죠. 걔들이 나오면서 이제 정보보호로 이제 보안이니 뭐 이런 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컴퓨터 쓰는데 무슨 보안이 있겠습니까? 네트워크상에 있는 컴퓨터하고 내가 연결돼가지고 뭔가 데이터를 주고받고 막 서로 공유하다 보니까 막 뺏으려고 그러고 막 터트려가지고 막 돈 요구하고 뭐 이러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걸 막겠다라는 게 정보보호인데 이 데이터베이스와 연관돼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는 얘가 여기다 집어넣다 보니까 많아지는 거지. 데이터베이스 자체는 한두 문제 나와요. 다 한두 문제씩. 예. 그래서 뭐 공부로 나오는 건데 중요한 과목이 이제는 일단은 두 과목이라는 거 여러분들 사람의 몸과 머리에 해당되는 뇌에 해당되는 부분이 두 과목이에요. 이 두 과목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 두 과목 섭렵해 놓으면 나머지들은 엄청 쉬워요. 이제 커리큘럼인데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늦었다라고 생각했을 때가 제일 빠른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무원을 하겠다라고 준비를 했으면 바로 준비하셔야 돼요. 다음 주부터 이제 컴퓨터 일반 수업이 들어가거든요. 7월 말부터. 그래서 얘가 이제는 뭐 7, 8인데, 어떻거나 저 수업은 이해 위주로 해요. 이해, 암기하라고는 잘 안 해요. 여러분들 학교 수이나 이런 거 읽어보시면, 암기는 여러분 암기 공식을 제가 만들어 드리는데, 꼭 암기해야 될 것들은. 근데 이해를 하고 반복을 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뭔가 뭐 선생님들 보면은 이게 PPT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많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이제는 뭐 키워드만 들어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은 뭐 키워드를 갖고 PPT를 가지고 공부를 하든 아니면 최초적으로 문장으로 공부를 하든 그거를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이미지화하는 게 중요해요. 텍스트가 아니라 전체를 이미지화하는 거. 이 페이지는 이런 내용이 있었지? 이 페이지는 이런 내용이 있었지? 이거 이미지화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어떤 공부를 하든 간에. 그게 되면은 여러분 혼자 공부도 돼요. 물론 이제 읽어봤을 때 그 내용을 모르니까 혼자 공부는 어렵겠지만 공부하는 방법에서 그 교육학자들이 말할 때 페이지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이미지화해서 공부해라. 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텍스트가 아니라. 예. 왜? 텍스트를 어차피 까먹잖아요. 그럼 반복을 하면 돼. 암기할 때까지.
예. 그리고 꼭 암기할 거는 또 까먹는 거는 그때는 암기 공식. 예. 그건 제가 암기를 만들어서 또 여러분들한테는 또 전달해 드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 이제는 이게 한 400페이지 되거든요. 400페이지 되는데 여기는 뭐 100페이지도 안 되죠. 100페이지 넘죠. 핵심 요약이. 그래서 100페이지 넘는 한 3분의 1을 줄였어. 3분의 1 정도로. 예. 줄인 게 달달 노트예요.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요약을 해주고 요약한 챕터에 해당되는 문제를 풀어드려요. 자, 지금 컴퓨터반이 이제 올해부터 13문제 나왔잖아요. 여기에 10문제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베이직 문제. 그렇게 쉽게 나왔어요. 그 세 문제는 그냥 틀려버리면 돼요. 다 있어요, 여기에. 베이직 문제. 그래서 이제 베이직 문제도 우리가 문제는요, 두 개가 있어요. 뭐 정의를 물어보는 거 하고 정의, 대부분 다 이번 정의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종류, 이게 끝이었어요, 여러분들. 자, 정보 부분 문제가 이제 2문제 정도 있었지 않습니까? 걔는 이걸 물어보는 거였었어요. 특징을 물어보는 거. 이건 어려운 거예요, 이건. 난이도 봤을 때. 다 정의, 이번에 무슨 뭐 시그널 시스템, 뭐 다중 프로그래밍, 뭐 이런 거 일괄적 나왔잖아요. 뭐 블랙박스 시스템, 이런 거 나왔잖아요. 다 정의란 말이에요. 또 종류도 나왔었죠. 예. 블랙박스 테스트의 종류. 이거 정의 알면 암기가 되게 쉬워. 특징을 물어보는 거, 이거 3개는 말장난. 좋은 말로 보면은 암기도 돼야 되는 거고, 이 모네르까지 있어야 돼요. 이 3문제는. 예, 이 3문제. 이 3문제 이렇게 나왔었다고. 그러면은 이걸 왜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까? 제가 제 강의를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은데, 2 강의는 피해야 돼. 뭐, 내가 다 가르쳤다. 아, 이거 내가 뭐 특강 시간 알겠는데 너무 아쉽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런 것까지 다 어떻게 합니까? 이걸 할 수도 없어요. 할 필요도 없고. 예. 그래서 다 나왔다. 예, 이런 거는 거짓말이에요. 나올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도 안 돼. 자,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 핵심 요약하고 그 다음에 달달로트죠. 그 해당된 챕터별로 또 똑같이 문제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챕터별로 또 이제 문제만 풀어드리죠. 기출 문제. 얘는 중상이에요. 중상. 얘는 이제는 뭐 중하. 예, 중하. 중하 수준 문제. 예, 여기서 풀어드리고 이제 중상 문제 이렇게 풀어드리는 거죠. 물론 여기 적중 청재도 중상이긴 한데요. 여기 겹치는 문제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거기 시험 보기 보니까 그 친구 진짜 컴퓨터를 하나 틀렸던데 이거까지 풀었더라고. 이거까지 섭렵을 했으면은 그렇죠. 하나 틀릴만 하죠. 예. 그런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차피 커리큘럼이 돼 있으니까 어차피 몇 가지 따라오면 여러분들에게 들 수밖에 없어요. 예. 문제가 중문제보다는 상이 많긴 하죠. 예. 그래서 시간이 만약에 부족하면은 얘들만 계속 반복해서 풀어도 돼요. 그 친구 자소도만 반복해 풀다가 시간 짧게 공부하려면 반복해 풀다가 모르는 걸 거꾸로 이제는 이론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다 있으니까. 왜? 순서가 똑같잖아요, 얘들 다. 이 이론서 순서 다 똑같거든요. 그 챕터 번호가 다 써놨단 말이야. 그럼 해당되는 챕터 번호 가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공부하는 방법은 정석대로라면은 이렇게 커리큘럼 가겠지만, 짧은 시간 내에 공부하려면 여기는 이 2문제만 열심히 들였다 풀어도 어차피 다 나오니까, 그 3문제 빼고는. 물론 여기 3문제 중에 2문제도 기출문제 집에 있는 거예요. 딱 한 번씩 나온 건데. 근데 그걸 뭐 기억을 했으면 좋겠지만, 이제 기억을 못 하면은 뭐 틀리겠죠. 그래서 그런 거 제끼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만큼 이제 기출 문제가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이제는 내년에 뭐 적중 천재, 마지막에 이제 동형모의사. 우리가 이제 문제는 여기까지는 단원별로 다 똑같아, 순서가. 예. 근데 문제가 뭐 1번은 컴퓨터 구조, 2번은 운영체제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1번은 뭐 정보보험 나오고, 뭐 2번은 뭐 엑셀 문제 나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 순서가 뭐 뒤집박죽이죠. 그 뒤집박죽 해가지고 이제는 여기도 중상이에요. 하나 없어요. 예. 중상 문제를 여기서 이제는 제가 마지막에 이제 풀어드려요. 이렇게 하면은 보세요, 여러분들. 똑같은 내용을 1번 했죠. 여기 2번 했죠. 3번 했죠. 4번 했죠. 5번, 6번 했죠. 6번을 반복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컴퓨터 일반에서 뭐 좋아, 2개 다 틀다 치고, 뭐 80점, 85점 안 나올까요? 네? 좋아, 실수 한 문제 틀 수 있죠. 그 아까 제가 이제 커트라인을 70점 얘기했었어요. 70점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이 커리만 따라와도.
응. 그런 거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6개월짜리 컬인데, 6개월 이제 8개월 정도 될 텐데, 8개월짜리 이제 컬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라오시려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 반이 어렵다라고 해요. 응? 어렵다라고 하니까 그거를 어렵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면서 내가 새로운 것을 깨우치면서 왜 이렇게 재밌지? 즐겁지라는 뇌를 이렇게 좀 약간 세뇌를 시키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커리큘럼 말씀드렸고요. 최근 지금 현재 다음 주 이제 화요일 날 개강이거든요. 얘는 뭐 이제 7월 30일이더라고요. 7월 30일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8월 중순에 나와요. 네, 8월 중순에. 얘들은 뭐 어차피 내년에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당장 제가 이번 시험에 그 나온 것까지 다 반영했어요. 그리고 또 계획만 쉬운 게 아니라 전산직도 쉽게 나왔거든요. 전산직도. 그렇기 때문에 걔네도 커트라인이 뭐 4.5좀 다 올라갔어요. 국가직 같은 경우 보더라도. 그래서 이제는 쓸데없는 거, 옛날 문제죠, 옛날 문제. 옛날 쓸데없는 문제를 빼니까 30페이지 내지 40페이지가 줄었어요, 책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강의를 선택을 할 때 최신 강의, 최신 책을 봐야 돼요. 과거 안 나오는 거 내가 질문할 때 보면 아직도 테이프 장치 뭐 물어봐요. 제가 우중부에 보면 있어. 아니 지금 테이프 장치 쓰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예? 테이프 장치에서 길이 구하고 이런 걸 문제 물어봐요, 아직도. 제가 그래서 답답해요. 예. 그 제가 그때 그런 거 안 나와 이렇게 쓸 수 없잖아요. 예? 그 테이프 장치 안 쓴 데가 벌써 지금 언제쯤 박물관에 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최신 강의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를 시키게 된다. 그렇게 해야 공부량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 정도 좀 줄였어요. 줄이고 내용 줄였다고. 줄여서 또 달달로 또 보완했겠죠. 이렇게 해서는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들으시게 되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 이제는 뭐 병무덕에 보면은 과연도 기출 문제가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촬영해서 다 올려놨어요.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홈페이지에 홈페이지. 그다음에 우주모 카페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정보라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가 나와. 정보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정보가 되려면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정확성이야. 정확성. 더 중요한 게 저거보다 현재성이에요. 이거를 만족 못하면 정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느 카페든 뭐 어느 사이트든 간에 현재성이 없으면 그거는 과거에는 그랬지 뭐 앞으로 그럴지 몰라. 이건 정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건 정보에 대한 정의예요. 인포메이션의 정의가 정확해야 돼. 카더라 이런 거 안 돼요. 그 현재 그 내용이 반영되고 있는가, 현실에 반영되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학자들 정의를 내려 이렇게.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무조건 뭐 이 내용을 받아들일 필요도 없는 거고, 무조건 뭐 비판적으로 뭐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게 내가 판단해야 되겠죠. 정확한 데이터야? 정확한 것 같긴 한데 이게 현재성 반영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의심을 가지면서 의심 갖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이제 비판하는 거, 의심 갖는 거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의심을 하면서 여러분들 정보를 취득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건 여러분들 수업 듣다 보면은 이제 공부하다 보면 질문 이렇게 하시죠. 옛날 거 올려놨네. 그래서 이제 질문 같은 게 있으면 뭐 활용하시라는 거고요. 어차피 유튜브 있으니까 지금 어떻거나 뭐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는 것들은 대부분 다 유튜브 찍어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궁금한 것을 여기서 해결하실 수도 있어요. 연간반 얘기, 이거는 이제는 그 부원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실 거니까 이거는 그때 들으시면 되겠고, 마지막 이제 여러분들, 이제 컴퓨터만 어렵죠.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괜찮아, 질문. 뭐 여기까지 오셨는데, 또 설명이 하는 데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설명에는 저희 학원만, 만약에 이게 수업을 듣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못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동영상 다 열어드리죠. 다 열어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간만 듣게 되면요, 연간만만 드리는 게 아니라 지한패스라고 있잖아요. 지한패스. 지한패스는 동영상 실강을 다 찍어가지고 올린 거거든요. 같이 열어드려요.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 실강을 지금 이제 수강하시면 작년 거, 2023년 거, 작년 거 또 영상을 미리 열어드리니까 예습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습할 수 있도록 영상도 다 열어드릴 테니까 예습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습을 안 해도 돼. 지금 내년 준비하는 예습 보면 또 질려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듣고 리마인드만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4시간짜리 수업이면요. 1시간만 리마인드 하시면 돼요. 1시간. 짧으면 30분. 아까 했지만 그래 오늘 배운 게 이런 내용이었었지. 이렇게만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무슨 이걸 뭐 암기를 합니까? 암기 됩니까, 그게? 그 여러분들 포기하는 이유가 그렇다니까. 재미가 없거든. 암기하려고 보니까. 뭐 신세한탄 하는 거지. 이거 암기해야 돼? 또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럼 내가 뭐 웃는 거야? 이렇게 자괴감이 든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 안 들려면은 페이지를 이미지화하면 선생님이 이런 얘기해서 이거 중요하다고 해서 체크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 똑같은 얘기 6번 하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그죠? 계속 커리큘럼 보면 똑같은 얘기 6번 하지 않습니까? 그걸 왜 못 따라보겠어요? 예. 여러분들 중간에 포기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일을 안 일어나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밌다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뇌를 간 쇠뇌를 여러분들을 스스로 쇠뇌를 시키셔야 돼요. 예. 또 질문. 네. 그 컴퓨터 일반 그 수업이 네.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그 수업 네, 2-3번 해요. 네. 하는데 네. 그 오전 중에서 오전 중에서 일찌감치도 할 수도 있나요? 그 오전 9시. 제가 제 과목만 알아서 제 과목은 오후거든요. 오후 2시부터. 네, 오후 2시부터. 네. 지금 현재는 화수목이 돼 있어요. 화수목. 네, 네. 화수목. 그 오전 중에서 제가 2달에 한 번씩 제가 병원. 그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영상 열어드리고. 네, 그렇게 하실 거니까 공부하는데 여러분들이 불편한 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드리니까. 네. 네, 네. 기출 문제집 이제 30페이지 엄청 줄이셨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올해 기출 그 시험 문제 보면 계산 문제가 아예 안 나와요. 그렇죠. 예, 그 얘기 돼요. 그러면은 30페이지 그 줄이면 계산 문제가 많이 그런데 문제가 많이 제가 분명히 제가 이 시험만 봐서는요, 인사처에서 인사과장이 뭔가 지시를 내는 건 틀림없어요.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쉽게 낼 수가 없어요. 저희 과목만 쉬운 게 아니라 지금 위에부터 쉽게 나왔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의 어떤 입김이 작용한 거예요. 과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봤어, 이제는. 애들 공부하는 거 학생들 보니까, 좀 높아. 그럼 분명히 조정이 들어갈 거라고. 제가 만약에 인사과장이라면 분명히 조정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하는 문제도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왜? 다 할 필요는 없고, 틀리라고 내는 문제가 있어요, 몇 문제. 그런 건 다 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거 맞추고서 뭡니까? 그거 하나 맞추려면 1분 넘게 막 걸리는데. 예? 그래서 그런 거 빼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집법 변환 같은 거 많이 나왔잖아요. 그동안에 보면요. 집법 변환. 그런 거 해야지, 그런 거는. 예.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계산은 다 해야 된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예. 제가 이제 그걸 답하기 전에 정보 처리 문제하고 컴퓨터 지금 계리직 문제하고 패턴이 완전히 달라요. 예. 그래서 자격증은 자격증대로만 하는 거고요. 문제 패턴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제가 이제는 그 뭐 정의 종류 특징했는데 7급은 정의 종류가 안 나와요. 7급은 특징만 나오지. 딱 그렇게 정해져 있어. 그게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내겠다라고 올린 거 보면 딱 9급은 뭐 이제 고등학교 뭐 대학 초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의 종류가 되는 거고요. 특징부터 내는 게 이제는 뭐 이제 7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또 내가 이제 정보 처리 문제를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문제 패턴하고는 너무 달라요. 말투가 달라, 말투가.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합격을 하셔서 내용을 안다라고 하면은 아까 스텝 2부터 들어와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런데 거기 그런 문제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풀 필요가 없어요. 아예 풀 필요가 없어요. 아까 했지만은 지금 현재 베이직 문제하고 기출 문제만 풀어도 충분히 합격한단 말이에요. 그 두 개만 풀어도. 거기 있는 문제를 그냥 달달 남겨도 돼요. 이해하면서 알고야겠죠. 그럼 아는데 지금까지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도로 재작년도 그렇고 이 베이직하고 기출 문제만 내가 다 풀 줄 안다. 절대 컴퓨터 반 때문에 떨어질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요. 그냥 서론 문제는 그냥 제껴버리는 거예요. 왜 그걸 다 하고, 제가 어떤 데가 그 특강을 보면은, 그거 제가 풀어드렸는데, 그거 풀어준 게 무슨 자랑입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예. 네. 엑셀 문제도 마찬가지로. 아니야, 엑셀 이번에 너무 쉽게 나왔잖아요. 엑셀 그 이품은 너무 쉽게 나왔잖아요. 제가 그동안에 본 문제 중에 제일 쉽게 작년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그 함수 5개인가 6개 주고 그 맞는 거 잘 쓰던 함수를 그 주고 그 맞는 게 몇 개냐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맞는 게 몇 개 아니라 그 인풋 함수를 주고 출력값을 그냥 물어본 거잖아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그 기본 그 동영상만 들어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예, 뭐 if 함수, if문은 여러분 알잖아요. if문 그냥 영문자 영표 if문으로 뭐 같은 역할이니까. 예, 그래서 엑셀은 꼭 맞춰야 돼 한 문제. 꼭 나오니까. 자, 그러면 질문이 없으면 자 부원장님, 예, 자 마지막 이제는 연관반 그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